세금 모아서 한 명에게 몰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일본 복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복권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복권 당첨이 되면은 야 이게 이제 나름 인생 역전 이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 있잖아요. 연금 복권 같은 거. 연금 복권 당첨되면 뭐 할까? 나는 한 달마다 이걸 받을까? 아니면 연금 복권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 달마다 받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다 땡겨 받을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민한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평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얼마니까 이거를 연금 복권은 정해진 금액대로 매년 받게 되면 너는 매년당 복리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연금 복권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돈을 바로 땡겨가지고 그걸로 재테크를 하면은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당첨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재테크 계획만큼은 누구보다도 길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당장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1등 당첨되면은 일단은 집 전세 빼가 집이 나는 장면 아니다. 역시 이럴 때 롤스로이스 아니다. 검소하게 벤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1등 단종하면 시어머니, 시아버님에게 집을 하나 사주고 그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리고 제 엄마, 제 아버지 새로운 집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복권에 대한 환상, 복권에 대한 꿈 그런 게 이제 복권에 많이 담긴 거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복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어떨까? 일본 장난 아니죠.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일본은 나름 사행성 문화에는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뭐 빠찡코, 그다음 경마, 경중, 경륜 별의별 게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도박하는 것마다. 하지만 어느 것보다 일반 서민들이 쉽게 하는 게 복권이죠. 그래서 복권 시장이 상당히 커요. 복권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엄청 해요. 복권을 좀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일본의 복권 이야기라서 일본의 복권이 어떤 형태를 띠고 한국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복권의 종류인데 일본에 이제 전보, 타카라쿠지라 전보 복권이 있습니다. 대형 복권이죠. 1년에 5번 판매하는 정기 복권. 이거 이제 옛날에 주택복권 멘트로 있잖아. 번호 맞히는 거 있잖아. 몇 조, 몇 번. 그러니까 1등 나오는 거지. 한 명 나오는 거잖아. 그 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복권. 그것도 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금액이 낮은 거예요. 늘 이제 발행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로또6. 한국은 로또만이 답이다. 이게 있잖아. 일본은 로또6도 있고, 로또6로 부족하다. 역시 로또는 7이지. 로또7 거 있어요. 미니 로또도 있네, 뭔가. 그러니까 로또7, 로또6, 미니 로또, 넘버3, 넘버4, 빙고 5. 그러니까 숫자 이거 뭐냐는 거 종류 다양합니다. 그래서 로또6 6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로또7 최고 10억엔 우리나라 돈 100억 정도 되겠네요. 일본도 로또 붐이 많이 불다 보니까 로또 뭐 1등 당첨 해봤자 뭐하겠어. 하지만 캐리오버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1등이 없었어. 그러면 지난번 1등 묶고 더블로 가자 이거 있잖아. 일본 사람 엄청 좋아하고. 묶고 더블로 가자 이러면 일본 복권 상점에서 난리가 나요. 이번 주는 묶고 더블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등 되면 사실상 당첨 금액이 평소보다 2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주는 달려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싫어요. 나는 이제 간단한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미니 로또 숫자 5개. 그다음에 뭐 간단 복권이야. 스크래치, 긁는 복권. 복권 긁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조합 맞추는 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복권이랑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단지 이제 이런 로또7 이런 것도 있고 좀 이제 금액이 좀 이제 큰 겁니다. 뭐 물론 로또는 평상시에 있어도 금액이 크다 하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복권 문화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전보 다카라쿠지, 전보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마다 나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벤트예요.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올해가 끝나가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 해를 생각하는 게 이 전보 복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최근이에요. 서머 전보, 여름 전보 1등 7억엔. 미니 전보도 따로 파는데 이거는 1등 7천만 엔. 제가 기억하고 있는 CF가 있어요. 서머 점보. 서머 점보 3억 엔 홀에 가이니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이션인데 예. 이게 인플레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권이 옛날에 이것도 이제 1억엔, 그 다음에 앞뒤상 합쳐서 3억엔, 뭐 2억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 5억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5억엔? 5억엔은 무슨 7억엔은 가야지. 이래서 또 1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7억엔이면은 70억이잖아. 1등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잖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연말 전보 10억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죠. 야, 우리나라도 환율 치면 솔직히 100억도 넘죠. 100억도 넘는 금액인데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뭐, 와, 꿈이 있네요. 왜 더 꿈이 있다고 오상이 이렇게 할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꿈이 있는 점,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당첨되면 세금을 안 뗍니다. 복권을 구입할 때 이미 약 40%가량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복권협회에게. 그래서 미리 세금을 내고 복권을 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은 세금이 제로입니다. 다 가져가면 됩니다. 살 때는 아마 지금도 하나 300엔죠? 300엔 정도네, 하나당. 제가 가끔씩 서버 정보라든지 이런 연말 정보를 일본어로 은담회시로 가끔씩 이제 사요. 운을 실험하는 걸로 산단 말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금을 많이 떼가는 나라예요. 소비세부터 해가지고 뭐 지방세도 세고 그냥 소득세도 세고 별별 세금, 연금도 세고 일본은 엄청 많이 떼가. 그런데 복권에는 아무것도 안 떼간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보 복권 나올 때 있잖아요. 복권 판매점에 줄을 섭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있잖아. 몇 회 로또 1등 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몇 장 그런 데 있잖아요. 줄 서서 가든지. 일본도 유명한 복권 가게가 있어요. 있어. 지난번에 10억엔 우리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에 이제 줄을 와 서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복권 사는 장소가 그 찬스 센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복권 판매 장소를 이제 찬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인생 역전의 찬스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 복권 판매점은 이 복권 시즌이 되면은 진짜 취재진 갑니다. 몇 장 사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어치 있잖아. 팍 내놓고 있잖아. 있어. 사러 갑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몇몇 조, 그 다음에 뭐 번호잖아요. 이것 따로 그러니까 섞어서 사는 사람과 이 조에 묶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 나는 섞어서 아무 번호나 줘. 아니다. 나는 조를 같은 조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줘. 그러니까 한쪽을 파는 거야. 전략적이야. 사람들이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복권이 무슨 전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래가지고 사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오면은 벌써부터 계절이 바뀌었구나. 올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맞아. 박간의 돈이가 취미가 많은 것처럼 뭐 운을 실험해보다 이래서 사봤는데 당첨된 적이 없어요. 없어. 박간에 가서 줄 서서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복권 100만 원어치 이만큼 막 사가요. 100만 원어치. 여름 보너스랑 겨울 보너스가 일본 세련에 많이 받는데 이번 보너스는 전보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일본의 복권 문화인데 일단 뭐 세금 안 떼니까 좋잖아요.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일본 복권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어찌 보면 이제 복권을 장려한다는 문화도 있죠. 자, 일본의 이 복권을 미즈오 은행, 큰 은행이 어찌 보면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미즈오 은행 ATM, 은행의 ATM에서 복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또 7, 로또 6, 미니 로또 넘버 아까 있잖아. 번호한 로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 ATM에서 이번 주 로또 번호 입력해주세요. 7, 14, 21. 이런 신박하게 있냐? 한국은 이거 없어요? 없어집니까? 어떻게 은행이 은행 ATM 돈 뽑으러 가는 건데, 복권을 산다는 말은 돈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사실상 복권으로 다 이제 가져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미즈오에 복권 사려고 은행 계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하게 사려고. 이런 신박한 점도 있는데, 왜 은행에서 복권을 이렇게 팔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복권 시장에 참가는 자유입니다. 복권 담당하는 일본 국가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 위탁 사업자가 일본에서 복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상하게 예전부터 이 미즈오 은행이라는 이 은행에서만 계속 복권을 팔고 이 은행에서 당첨금을 주고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 복권이란 게 판매가 돈 꽤 됩니다. 당장에 한국에서도 이 복권 지금 뭐 몇 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복권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게 꽤 돈이 짭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불가능한 시스템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걸 이제 일본에서 이걸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주간지에서 일본 총무성에서 자 이제 일본의 이제 복권 협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미즈오라는 은행에 사업 위탁을 해요. 그러면은 복권 종이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인쇄는 일본 톱반이라는 대기업에 인쇄를 맡깁니다. 그 위에도 뭐 공동 인쇄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권을 찍었으면 배달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일본 통운이라는 이 택배 회사,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외주를 줘요. 그 다음에 복권을 팔 때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번 복권은 10억엔 대한민국 돈 100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당장 기무라 타코야가 나와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해야 돼? 덴츠가 해야 되거든요. 덴츠. 박간의 영상. 일본을 움직이는 숨어있는 권력. 덴츠가 여기서도 걸려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미즈오 은행이라는 은행이 발주를 해가지고 그걸 또 밑에 다른 기업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것보다 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돼. 얘들보다 힘 있는 사업자가 일본에 있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사업 체제가 굳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이란 거 여러분 들어와도 됩니다. 이거 가능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이 되는 걸 알면서도 미쓰오가 누구보다 빨리 이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건 너무 독점 아니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왜 불만을 그렇게 안 가지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을 안 대잖아요. 미즈오라는 은행이 단독으로 해, 사업을 해. 거기서 뭐 ATM 기기에서 복권을 살 수 있대. 그건 내 알바가 아니야. 당첨되면 세금 안 떼니까 나한테는 피해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거기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상당히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관리를 잘하는 거죠. 복권의 세금을 안 떼는 방식.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연말에 이런 큰 금액을 놔두는 것도 일본은 신정을 세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다 같이 있잖아. 올해 이제 명절도 다가오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번 거하게 잔치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예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연말 전보가 금액이 커진 이유기도 하다는 거죠. 요시. 돈 얘기 나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일본 복권 사라는 거야? 사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비교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금은 세. 뭐 공공요금도 비싼 편이야. 고속도로도 비싸요. 안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뭐예요?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을 안 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일본이라는 나라. 정말 박간의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기업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제가 칭찬하는 편인데 뭐 다른 거 세금 관련해서 제가 칭찬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복권 당첨금액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이라는 이 복권 시스템에 하나 평가할 만한 시스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당첨금 그대로가 본인한테 꽂힌다는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신라 같은 꿈은. 그 꿈이 현실이 된 드림스 컴투루가 된 일은 없을지언정 그런 꿈을 가지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 뒤에 이 복권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정경유착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가 마음대로 참가가 가능합니다라는 이런 일본 복권 사업자지만 사실상 고정이 되고 일반 은행에서 유통,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방식 모든 게 다 정형화가 돼서 국가에서 수주받은 사업을 쪽쪽쪽쪽쪽쪽 꿀을 빠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 아직까지도 일본 복권 사업은 그대로 민간과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세금을 쪽쪽쪽 빨아먹는 사업이 되어 있다는 점. 복권 가격에 세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당첨 금액이 세금 안 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십시일반 개념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복권 살 때 복권 금액의 세금, 복권 그 액면 가격 약 40% 정도의 세금을 다 각출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다 세금 각출합니다. 그리고 1등 당첨된 사람한테는 너는 당첨 금액 세금 안 내도 돼. 왜? 어차피 이게 다 니들 세금이거든. 세금 모아서 한 명에게 몰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일본 복권입니다. 우짜tun동 일반 사람 느끼기에는 뭐 당장에 당첨되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거기에 혹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이 복권 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박간에도 항상 인생의 능선을 노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먹고 사는 지금의 형태가 진정한 인생의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복권입니다. 기가 막혔다 지금. 시청자가 복권이야. 기가 막혔다. 이거네. 기가 막혔다. 아하, 감사합니다.